자, 이번 시간은 전 시간에 도시개발 사업과 도시개발법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오늘 이제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택지개발 사업. 우선 택지개발법에 의해서 진행될 것이고요. 기본적인 개념이나 배경, 그리고 목적과 특징, 그리고 효과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지개발 사업은 우리나라 도시개발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었던 개발 사업이고, 앞으로도 이제 많이 진행될 도시개발 사업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우선 택지개발 사업의 개념을 한번 본다면요. 일단의 토지를 활용하여 주택건설 및 주거생활이 가능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도시화에 따른 도시 내 인구 집중으로 부족한 택지를 조속히 공급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자, 기본적으로 택지개발 사업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한 게 이 말이에요. 부족한 택지를 조속히 공급한다. 도시지역 내 부족한,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사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가 개발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주거 문제, 주택 문제가 있었죠. 그런 주택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좀 빠르게 가자. 그래서 조속히 특례법을 통해서 만들어진 사업이다. 배경 같은 경우 본다면 1970년대까지 토지구역 정리 사업으로 진행됐었다. 그래서 토지구역 정리 사업에 의한 환지 방식 위주의 도시 개발이 시행됐다. 토지구역 정리 사업법 같은 경우 1966년도에 제정이 됐다라고 되어 있네요. 환지 계획에 의한 대규모 개발 사업이 어려움을 겪었고 개발 이익의 사유화 등이 발생을 한다. 그러니까 환지 방식을 통해서 이제 1대1 거래 교환을 했는데, 아무래도 크게 흔드는 게 힘들었고, 이제 개발이 사유화 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1980년대 주택 500만호 건설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서 이를 실행하기 위한 택지개발 촉진법을 제정한다. 80년대 우리 이제 전두환 정권이었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주택 500만호 건설 계획이라는 걸 발표하고, 그에 따라서 택지개발 촉진법이 제정된다. 택지개발 촉진법, 택지개발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80년대. 주택 부족하니까 시급한 문제 해결해야죠. 대량 공급해야 된다는 취지로 택지개발 촉진법을 만들어줍니다. 자, 목적. 도시지역의 시급한 택지난을 해소하고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겠다. 당해 택지개발 예정 지구와 연계된 도로, 철도 등의 사회 관적 시설을 확충하고자 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급한 주택 문제 해결하고요. SOC 사회 관적 자본의 확충을 위해서 우리는 택지개발 사업을 진행합니다. 자, 개발 이익을 공공 부분으로 환수하여 타 택지개발 사업의 재투자 및 지역 균형 개발을 유도시킨다. 그러니까 법적인 틀에서 공공 부분으로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고요. 공공택지 취득, 개발, 공급 및 관리 등의 특례를 규정하여 대량 개발 및 토지 비축 기능 등을 확충하고, 취득, 개발, 공급, 관리에 특례를 적용했다. 특별한 보너스를 줬다는 거겠죠. 대량 개발 및 토지 비축 제도의 확충 기능을 했고, 국민 주거 안정을 해주며 복지 향상, 부동산 투기 억제 등의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었다. 자, 특징을 살펴본다면요. 택지개발 지구의 고시됐을 때, 지정과 고시됐을 때 토지 수용권을 부여하겠다. 토지를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겠다. 실시계획 승인으로 도시관리계획의 용도지역 결정이 의제된다. 자, 이거 무슨 말이에요? 실시계획을 승인함으로 인해서 도시관리계획에 있는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도시관리계획으로 수립된 걸로 본다는 거죠. 절차의 간소하고요. 국토계획법에 의한 별도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절차 없이 녹지지역을 주거상업지역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려면 관리지역 변경 절차를 거쳐야 되고요. 변경한다면 지금 용도지역을 바꾼다는 거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의제를 해준다는 거죠.
또 일반적으로 녹지 지역에서 주거 지역에는 상업지역 못 간단 말이죠. 이 주거 같은 경우도 뭐 제1종이었으면 뭐 3종으로 올라가는 거의 2단계 정도밖에 올라갈 수 없는 거고, 웬만해서 타 용도 지역으로 변경하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특지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된다면 용도 지역 변경에 있어서 승인을 해주겠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거예요? 녹지 지역에 있으면 땅값이 뭐 10만 원이었다면 주거지역 100만 원, 상업지역 200만 원 이렇게 땅값의 변화가 있겠죠. 땅값의 변화가 있다는 건 분명히 개발 이익이 발생한다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택지개발 사업 같은 경우 토지를 전면 매수하여 개발한 후 실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주로 개발했다. 그러니까 택지개발 같은 경우 공영개발 방식, 우리 사용 및 수용 방식 혹은 전면 매수 방식이었죠. 그것을 택지개발에서 이제 공영개발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면 매수 통해서 하다 보면 이제 이것저것 공공성이나 뭐 사회적 기간이나 그런 부분 충분히 전 시간에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면 매수 방식으로 토지 구획을 많이 했다. 자, 원칙적으로 공공부문, 국가, 지자체, 뭐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이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이긴 하지만 규제 완화 차원에서 공공시행자와 주택건설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이 가능하다. 무슨 말이에요? 민과 관이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공공이 해야 되지만 민간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했다. 그래서 민간이 참여할 때는 공동시행으로, 공동참여로 그것을 열어줬고요. 자, 긍정적 효과를 좀 본다면요. 수도권의 시급한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진행되었던 1기 신도시. 그래서 보면 88년에 1기 신도시 추진을 이루었을 때 57%의 주택보급률이었다면 2007년에는 97%까지 주택보급률을 확 올리게 되는 수도권의 주택보급률을 높이는 주택 문제를 해결했었다는 거죠. 쾌적한 정주환경의 제공 및 기반시설의 확충이다. 규모의 경제에 의한 문화시설, 편의시설, 주민 편의시설 등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소규모로 플래닝하는 것보다 대규모로 플래닝함으로 인해서 필요한 시설들을 다 넣어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쾌적한 정주 환경에는 이제 기반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우리 뭐 장난스럽게 이런 얘기도 했죠. 한창 분당 신도시가 막 붐을 일었을 때 천국 아래 분당이다라고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엄청난 편의시설도 많고 주거 환경이 쾌적하다는 상당히 좋은 정주 환경을 가진 도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계획개발 유도 및 난개발을 방지한다. 자, 1994년 중농림지역 개발처럼 소규모 개발에 따른 난개발 방지 효과가 있었다. 그러니까 택지개발로 대규모의 토지를 한 번에 개발하고 구역을 지정하다 보니까 이제 난개발은 적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도시개발 기술의 선진화에 기여를 한다. 그래서 해외 신도시 수출에 기반을 마련했다. 자, 이거 무슨 말이에요? 우리나라 1기 신도시 건설 기술 같은 경우 90년대 만들어진 1기 신도시 건설 같은 경우 불과 10년이 안 걸렸죠. 10년이 안 걸리면 짧게는 5년씩 걸렸는데 그 5년, 10년 만에 대규모 주택지를 공급하고 하나의 신도시 조성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대단한 사례인 거죠. 여러분 알고 있는 그 호주의 신행정 수도 캔버라 같은 경우는 거의 계획 단계부터 완공까지 거의 100년이 걸렸고요. 일반적으로 영국의 무슨 말톤 케인즈나 후쿠 신도시 같은 경우도 20년, 30년씩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신도시를 만드는데 20년, 막 30년, 그렇죠? 2, 30년씩 걸리는 걸 우리는 5년, 10년 만에 끝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인정하는 거고 도시개발의 노하우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탐냈던 거죠. 이런 부분 때문에 무슨 뭐 우리나라 지금 베트남이라든지 동남아시아, 뭐 쪽 러시아 등지, 몽골 이런 쪽으로 도시개발을 수출하고 있다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보금자리 주택지구, 경제, 자유구역, 혁신도시, 행복도시 등 신개발 사업의 모태 역할을 했다. 택지개발 사업을 기본적인 근간으로 해서 거기서 시스템을 잡아보고 장점과 단점 찾아내면서 더 좋은 방안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된 거죠. 그래서 보금자리나 자유경제지구, 혁신도시, 행복도시 등의 기본적인 모태 역할을 해줬다는 거.
자, 그럼 이게 부정적인 효과는 없느냐? 기본적으로 본다면 포도송이식의 개발에 따라서 도시 연담화를 초래했다. 코버네이션이죠. 그러니까 여기 개발하고 여기 개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죠? 여기 이렇게 개발하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로 다 커져버리게 되는. 간단하게 쉽게 생각하면 서울이 있었는데요. 서울이 있었는데 1기 신도시가 서울 방역 20km 이내로 들어오죠. 그러면 지금 분당, 일산, 뭐 과천, 중동 어쨌든 서울 외곽이지만 그 하나로 더 보고 있잖아요. 거기엔 지금 2기 신도시 들어왔죠. 판교, 동탄, 무슨 검단 이것도 다 커지면 훨씬 더 커지는 더욱더 연담화되는 도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금 커지는 도시들이 약간의 문제는 있었다. 지방도시의 신시가지 개발에 따른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초래했고 기성시가지와 부조화가 있다. 자, 무슨 말이에요? 지방도시에서 택지 개발을 할 경우 신시가지의 개발에 따라서 구도심의 공동화가 발생한다. 기존 구도심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옆에 신시가지 만들어. 그럼 사람들 신시가지로 가는 거고 구도심 세팅하는 거죠. 간단하게 뭐 보면 이런 경우 무지하게 많죠. 뭐 부산 같은 경우도 자갈치 시장을 중심으로 한 남포동이 구도심이었는데 서면에 뭐 센텀시티라고 하는 대규모 택지 개발이 들어오면서 그쪽으로 공간이 중심이 이동했죠. 그래서 뭐 그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있었고 뭐 부산 말고도 이런 사례는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죠. 새로운 신도시가 만들어진다면 기존에 있었던 그 구시가지는 다 이렇게 침체가 되게 되는. 일반적인 모든 동네가 그랬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모든 동네들이 거기다가 신시가지가 만들어짐에 따라서 구도심은 약간 이제 쇠퇴하게 되는 그런 도시 문제가 좀 발생했다. 그래서 쇠퇴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기성시가지와 부조화. 그러니까 기성시가지는 역사와 전통을 가진 약간의 그런 오래된 그런 동네라면 신시가지는 새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분명히 조화는 안 맞아지는 경우가 있었다. 자, 토지 전면 매수에 따른 보상금이 주변 부동산 시장을 자극했다. 자, 무슨 말일까요? 전면 매수 방식을 통해서 한 번에 모든 돈 1억천금을 준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렇잖아요. 땅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그 땅이 한 번에 다 팔리진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동네든 다양한 소유자들이 있을 텐데 다양한 소유자들이 땅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을 한 번에 보상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한 번에 많은 돈이 들어왔고 그 돈을 가지고 옆 동네로 간다는 거죠. 그 예가 어떤 거예요? 일산 신도시 같은 경우 일산의 그 옛날 논밭이었던 그런 곳에서 돈을 받은 거죠. 돈을 받아서 어디로 갔어요? 파주로 간 거죠. 파주의 땅을 사게 되고 파주의 지가가 올라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했었죠. 뭐 그건뿐만 아니라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죠. 분당 옆에 그 용인으로 넘어가게 되는 케이스도 있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변면 매수를 통해서 이제 보상금이 나오다 보니까 그 돈을 가지고 주변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올리게 되는 경우가 만들어진다. 자, 공동주택 위주의 단주로운 주거 형식이고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아무래도 대규모 신도시를 했고 최대한 개발이익 많이 뽑아내려면 공동주택으로 많이 져야겠죠. 그래야 뭐 들어간 사업 비용도 도출하고 뭐 이것저것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공동주택이 위주가 되다 보니까 이제 단조로운 주거 형식이라는 그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경관이 이제 그냥 다 고층화로 즐비하게 되는 약간 우리 도시계획적으로 봤을 때는 안 좋은 경관이 나왔다는 거죠. 주택용지 공급 위주의 개발로 이제 사업의 한계성이 노출된다. 그러니까 택지개발 촉진법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주택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주택을 위한. 근데 분명히 우리 도시공간은 상업지역도 있어야 되고 공업지역도 있어야 되고 도시 지원시설용지도 있어야 되고 다양한 시설용지가 필요한데 다양한 시설용지보다는 주택을 건설하는 게 훨씬 더 개발이익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선 법 자체도 주택 위주로 편성이 돼 있고 약간 이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위성도시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택지개발 같은 경우. 도시 자족성의 결여 및 침상도시화. 지금 방금 얘기했던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주택 위주로 공급하다 보니까 경제적 자족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침상도시라는 배드타운이라는 이제 위성도시화로
전락하게 되는 경우가 나오는 거죠. 이런 위성도시라는 건 분명히 안 좋은 예라고가 우리가 배웠어요. 그 미국 그 대공황 때, 대공황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서 뭐 그린벨트, 그린힐스, 그린레일 이 세 개의 위성도시를 만들었었죠. 그러니까 위성도시라는 게 기본적으로 모도시의 경제적 자주성을 편성시켜서 그 모도시로부터 뭐 출퇴근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도시 문제 다시 한번 발생하게 되는 좀 안 좋은 예라고 이야기는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이 또 앞으로 도시 개발을 하고 사회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좀 충분히 좀 봐줄 수 있는 내용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기본적으로 이제 택지개발지구의 사업 절차에 대해서 한번 보죠. 자, 우선 뭐 지구 지정과 개발 계획, 실시 계획으로 나눠지는 거죠. 지구를 지정하고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실시 계획을 하겠다. 자, 그럼 지구 지정. 어느 곳에 개발할지 지구를 지정하는 거죠. 예정지구 및 그 사업 시행자가 지정된 이후 지정된 택지개발지구를 택지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을 구체화하는 단계, 즉 사전 업무 단계. 그러니까 어디 땅 고르겠다, 어디 개발하겠다,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어디를 개발하자, 여기 고르자. 그런 그 대상지 선정 단계가 될 거고요. 개발계획. 예정지구의 지정이 당해 토지의 택지개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것인 반면 택지개발 승인은 예정지구의 기본적인 개발 방향 및 공간 골격을 형성하는 작업이다. 즉 택지개발 예정지구가 이 전 단계가 지구가 지구 지정 단계가 기본적인 타당성을 검토하고 여기다 개발하면 뭐 장사 잘 될지 분양 잘 될지 이런 검토하는 단계였다면 개발 계획은 마스터 플랜 그리는 거죠. 실질적으로 토지용 수립하고 기반시설 계획 설치하고 도로는 어떻게 뚫어야 되고 간선시를 어떻게 배치하고 주거지역은 어떠한 밀도로 배치할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토지용 계획 마스터 플랜 단계가 2단계죠.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있는 마스터 플랜들이 다 개발 계획 아니잖아요. 이렇게 개발 만들겠다. 그렇죠? 토지 이용 계획도 혹은 종합도 뭐 이렇게 불리는 이런 개발 계획 단계고요. 자, 개발 계획을 수립했다면 이제 실시 계획. 실제로 어떻게 그거 개발할 거냐? 실시 계획 승인은 공사 착수를 인정하는 효력이 있다면 개발 계획의 승인은 사업 착수 및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등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업 인정의 법률적인 효력이 있다. 말이 좀 어렵죠? 실시계획 승인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여기 이제 공사 시작해라. 그렇죠? 공사 시작해라. 기반시설 깎고요. 도로 매입하고요. 성절토에서 토지 형질 변경하고요. 실제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실시계획이고 개발계획을 승인했다. 마스터 플랜 개발 계획을 승인했다는 건 어떤 거예요? 사업 대상지에 이제 땅 매입하고 보상해주고 그런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개발 계획 승인하면 이제 땅값 지불하고 주민들이 이렇게 대책 세우는 거고요. 실시 계획 승인하면 이제 기반시설 깔아주고 도로 닦고 땅 깎고 건물 올리고 이런 단계가 실시 계획이 된다. 그래서 예정지구 어디에 플래닝 할 건지 지정하죠. 그러면 타당성 조사 해야겠죠. 그렇죠? 타당성 조사하고 이것저것 검토 다 해야 된다는 거고요. 개발 계획. 기본적으로 어떻게 할지 마스터 플랜을 만든다는 거죠. 마스터 플랜 만들어서 그 개발 계획이 승인 받으면 보상 단계 진행하고 그 뒤에 실시 계획 수립해서 어떻게 단계별 계획 수립하겠다. 그럼 승인 떨어지면 그때부터 도로 깎고 건물 올리게 되는 그런 단계로 진행한다. 지구 지정 단계, 개발 계획, 실시 계획 이렇게 세 개의 프로세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돼요. 구역 지정 단계 혹은 지구 지정 단계. 보통 많이 구역 지정이란 말을 많이 쓰죠. 그 어디에 개발할지 지정하고 그 땅을 어떻게 계획할 건지 개발할 건지 플래닝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단계별 계획을 할 건지에 대해서 정하는 것이 기본적인 프로세서다. 자, 그럼 택지개발에는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냐? 우선
개발 계획에 명칭이 들어와야 되겠네요. 무슨 지구다, 무슨 지구다, 뭐, 의정부, 뭐, 가능지구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그 개발 계획의 명칭이 들어와야 되고, 사업 시행자의 명칭과 주소, 대수주자의 성명, 그리고 개발 계획의 개요에서 수용된 인구 및 주택에 관한 사항, 즉, 기본적인 계획 지표에 관한 사항이죠. 인구 및 주택, 집단 에너지 공급에 관한 사항, 교통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사항, 즉, 단계별로 어떻게 여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줘야 되죠. 왜? 한 번에 모든 거 다 개발하려면 인력 많이 들 것이고, 비용 많이 들 것이고, 시간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 하나 개발한다고 몇천 명이 들겠지만, 수만 명이 들어와서 개발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단계별로 쪼개야 된다. 연차별 자금 투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계획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개발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돈은 어떻게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연도별로 따져서 투자 신탁 회사의 자금을 받든 이런 단계별 계획, 자원 조달과 함께 그런 계획 수립해야 되고요. 관할 시장 및 군수의 의견 및 그의 의견을 반영해야 되고요.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의 개발 계획이 포함된 대상 토지, 즉 현황도를 표시한 2만 5천분의 1의 기본적인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다. 그리고 개발 계획이 있어야 되고요. 토지 이용에 관한 사항과 주택건설 용지 및 공공시설 용지에 관한 기본적인 두 가지 주택건설 용지와 공공시설 용지에 관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자, 그리고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나와야 되고요. 수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의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등 자세한 내용들이, 즉 전면 매수 방식을 택하다 보니까 그런 관계들이 좀 나와 주어야 된다. 자, 다음으로 이제 택지개발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 비교 한번 해보죠. 자, 전 시간에 배웠던 건 이제 도시개발 사업이고 오늘 택지개발 사업이에요. 자, 우선 구역을 본다면 택지개발 지구라 불리고 도시개발 구역이라 불리네요. 자, 여긴 지구고 구역이네요. 자, 말이 조금 다르기도 하네요. 자, 지정권자 우선 기본적으로 330만 이상이라면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고요. 예외적으로 LH공사 제한은 100만 이상의 국가정책사업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자, 도시개발 사업은요, 우선 기본적으로 지정은 시도지사가 하고요. 2개 이상의 지자체가 만나서 협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국토해양부 장관이 도시개발 사업구역을 지정합니다. 자, 지정 방법은요, 시행자가 제안하고 지정권자가 지정하는. 그렇죠? 시행자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하고요, 시행자가 그래 하자라고 하고요. 시행자 제안하고 여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을 합니다. 지정 요청을 받으면 지정권자에게 다시 한번 지정이 넘어가는. 즉, 여기는 시행자가 민간이 합동으로 들어와서 지정권자인 시도지사에게 여기 개발합시다. 가는 그런 거죠. 부천시와 주택공사가 혹은 뭐 현대건설이 어딜 개발하겠다. 그러면 도지사한테 얘기하는 거죠. 여기 개발하겠습니다. 경기도지사에게. 그러면 시행자에게 제안한 거고, 시행자가 그 지정권자에게 제안한 거고, 지정권자 시도지사는 그래 합시다. 하면 좀 사이즈가 큰 거라는 거죠. 여기는 시행자 건설회사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사업을 제안하면 사업 제안에서 이것을 듣고 시장, 군수는 지정권자인 시도지사에게 지정 요청을 하는 거죠. 여기 개발하게 해주십시오. 단계가 약간 택지개발이 좀 더 윗선에서 도지사 레벨에서 처리가 된다는 거. 자, 시행자 본다는 국가, 지자체, LH공사, 지방공사, 공동출자법인의 민간이 공동으로 같이 할 수 있고요. 여기 국가, 지자체 막 나오다가 일반 건설업체, 부동산 신탁업체, 관민협동법인. 자, 일반 건설업체까지 들어왔다는 거. 민간이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긴 공동, 민간, 그 두 개 차이점 이해해 보시고요. 지정 제한은 없고, 도시개발 같은 경우,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면적 동의가 필요하다. 혹은 전체 면적이 3분의 2 이상 매입을 하든가, 아니면 그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든가, 그런 지정에 대한 요건이 있다.
택지 개발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그냥 비도시 지역에 이런 쪽이 많이 되다 보니까 별도 동의보다는 매수 방식을 통해서 이제 보상해주고, 우리 수권법이죠. 수용법에 따라서 보상해야죠. 국가의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땅이니까 팔아라.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자, 사업 방식은 기본적으로 전면 매수 방식을 택하고요. 예외적으로 구역 정리 사업을 할 수 있고요. 사용 및 수용 방식 중 전면 매수 방식이고 환지 방식과 혼용 방식 중에 선택할 수가 있다. 자, 택지 개발 사업은 기본적으로 전면 매수 방식을 선택해서 일괄적으로 진행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도시 개발 사업은 전면 매수, 환지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도시 개발 사업과 택지 개발 사업의 비교점, 차이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도시개발 사업이 이제 보다 큰 사업이고 다양한 법들을 포함해서 만들어진 사업이라면 택지개발 같은 경우 정말 시급한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특례를 통해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법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두 법이 약간 다르다는 거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